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정입니다. 코스피 시장을 외면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맥을 못 추던 코스피가 모처럼 웃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 0.66% 상승한 2,536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2,534로 종가가 나왔는데요. 이게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었고요. 코스닥은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의 힘을 받아서 7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연중 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780포인트가 어제 종가였는데 코스닥 지수 종가 780포인트 넘어선 것은 2년 4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주가 강세였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떨지 또 지금 제약 바이오주가 좀 과열 양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포트에 어떤 종목을 담아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잠시 뒤 두 분의 전문가 추천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을 막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초가 공략주부터 듣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네, 오늘 삼성전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MLCC 가격이 해외 쪽에서 가격이 올라갔다는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9월에 MLCC 블렌디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 8% 그리고 전년 대비 24%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전월의 상승폭인 전년비 12% 상승폭을 크게 상회한 모습입니다. 실적에서는 한개 분기 정도 레깅되어서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 LCR 사업부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4분기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전사 영업이익은 1,250억 수준으로 3분기 대비 성장 또한 예상되고 있습니다. MLCC 가격은 올해 연초부터 하락폭을 줄여나가다가 7월부터 상승 반전했고요. 9월부터 타이트한 수급이 반영되면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MLCC 가격 상승은 최소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형 IT 제품 고사용화로 탑재량 및 하이엔드 MLCC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차량 전장화로 MLCC 채용 어플리케이션도 강화되는 추세가 있고요. 공급 또한 제한적인데요. 하이엔드급 MLCC 경우에는 용량을 늘리는 과정에서 제품 난이도 증가로 공급 증가가 예상보다 제한적입니다. 또한 이제 주요 일본 MLCC 업체들이 캐파를 IT 제품에서 전장 쪽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일부 일본 업체들이 기술적인 난항으로 생산을 굉장히 늘리기가 어려운 국면입니다. 국내에서 삼성전기가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겠고요. MLCC 평균 판매 단가의 연평균 성장률이 MLCC 업체들 주가에 한 1에서 2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MLCC 가격 상승세로 향후에 동사의 주가에도 동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2만 원, 손절가는 9만 5천 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는 삼성전기였고요.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본격적으로 라이브 매매타임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할게요.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달인만의 수급 필살기로 저평가 고성장주 찾기 대공개 김지훈.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오셨고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또 야심차게 준비하셨을지 공개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먼저 두 분의 종목 수익률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김영철 팀장님 종목부터 좀 볼게요. 2주 전에 주셨던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가 어제장에서만 5% 급등이 있었고요. 예, 지금 수익이 10% 가까이 나고 있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김지훈 차장 종목도 볼게요. 약 한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1월 6일에 주셨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지금 13.5%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김영철 팀장님의 하나투어부터 좀 들어볼게요. 내년도 탑픽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 들었던 게 좀 생각이 나는데 하나투어 리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은
그때 이제 뭐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월요일날 아마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면세점 적자 축소 관련된 이슈가 같이 붙으면서 월요일날 이제 뭐 장중에 한 8% 이상 좀 상승을 하다가 결국에는 윗꼬리 달고 이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앞전에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뭐 경주 지진 이슈로 수능이 좀 뒤로 밀리면서 여행 취소 관련된 이슈가 이제 뭐 장중에 나오면서 어제장에 이제 한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그것보다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고 그다음에 포인트는 원화 강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다시 시장 위쪽으로 좀 올라오면서 어제 여행 관련주들 그다음에 일부 항공주들 좀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그 하락 부분들을 다 되돌리고 지금 한 109,000원대까지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까지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50%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여전히 뭐 탑픽 종목으로 좀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께서는 하나투어 지금 자리에서 50% 이상 더 수익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김지훈 차장님의 이녹스 첨단 소재가 약 한 열흘 만에 13.5% 수익이 났습니다. 사신 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이녹스 첨단 소재 IT 소재 쪽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는 종목입니다. 역시 핵심은 OLED 공정 소재 국산화 최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짧게 설명드리면 그 OLED 소재 일본 쪽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기술 경쟁력하고 양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널 업체 입장에서는 OLED 소재를 갖다 쓰는 패널 업체는 일본 업체의 제품이 단가가 비싸고 그리고 납기 지연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증설을 제한에 대한 이슈로 소재를 국산화하려는 좀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소형 OLED 소재 쪽에서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국산화 했거든요. 그래서 납품 이미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좀 그 일본 업체 물량을 뺏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OLED 공정 소재 국산화 좀 최대 수혜를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 쪽에서도 여전히 좀 계속 전방 산업에 대한 호조로 출하량이 확대되고 좀 가격적인 부분도 올라갈 그 여지가 있어서 P와 Q의 효과를 동시에 노릴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전일장 특징주 분석해 볼 텐데요. 향후의 전망 긍정적이다 하시면 9팻말을 드시겠죠?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3인방이 최근에 강세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는 7% 올랐었고 사상 최고치 경신이었는데요.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4분기 기대감에 수급도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예, 두 분 모두 부정적이세요. 김영철 팀장님. 사실 뭐 지금 시장은 셀트리온 3인방이 뭐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 네. 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자체가 뭐 안 좋다라고 이제 좀 보기보다는 일단 뭐 향후 들어올 이익 부분들을 이제 끌어와서 주가에 너무 이제 멀티플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그러한 성장성보다 지금 시장에서 인덱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셀트리온 쪽 뭐 시총 상위, 그러니까 코스닥 시총 상위 쪽에 대한 이제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좀 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요. 기업 자체로 놓고 밸류에이션을 평가하기보다는 수급이랑 지금 뭐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사실 뭐 들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예. 여기서 신규로 매수하기는 상당히 좀 사실 개인적으로도 용기가 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 투자자분들 대부분 다 이제 바라보고만 있으실 텐데 지금까지 뭐 안 들어가시고 못 들어가시고 또는 뭐 참고 계셨다라고 하면 어차피 추가적인 상승을 나오더라도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냥 지수를 측정하는 뭐 그런 관점으로만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자리 물론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이셨고요.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GKL입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인데 연일 52주 신고가를 내주고 있고요. 지난 9월 중순부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까요? 3, 2, 1. 이번에는 의견이 엇갈리네요. 사자 의견 듣겠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네, 저는 GKL보다 파라다이스를 선호하지만 GKL만의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배당에 상당히 3.5%대 후반 매력적인 배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 파라다이스 시티로 인한 잠식 효과로 되게 우려했는데 오히려 전체 외인 카지노 시장 파이가 좀 커지는 좀 윈윈 구도로 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뭐 주요 중국인 VIP 고객 회복을 지금 계속 저는 이게 그 한중 해빙분도 일시적인 부분에 따라 단기적인 그 반등 수준으로 그칠 것을 생각하기엔 너무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어 좀 추후 상승도 좀 긍정적으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11월 17일 금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시장 분위기 봐드릴 거고요. 저희 출중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의 주시면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하시고 상담까지 얻어 가실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함께 살펴볼게요. 코스피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예, 앞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올랐었고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2% 상승한 282만 3천 원 선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SK 하이닉스 어제 이어서 오늘도 1%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 포스코, 삼성물산, 또 네이버와 삼성생명까지 일제히 상승세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반면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3인방은 오늘 좀 약세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어제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상승했다라고 앞서서 전해드렸었는데 지금 이틀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0.35% 상승한 2,543선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지금 8거래일 만에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0.43% 내린 7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분위기 보겠습니다. 예. 자, 최근 들어서 코스닥은 계속 올랐었고 연중 고점을 높였었습니다. 특히나 제약 바이오주가 초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셀트리온 어제 5% 급등이었죠. 사상 최고가가 경신이 됐었는데 오늘 1%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요. 또 어제 앞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7% 급등이 있었는데 한 2.4% 정도 조정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일단은 신라젠과 바이로메드 정도가 빨간불 켜고 있고 나머지는 조정을 좀 받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은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종목을 잘 잡고 있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 비법을 공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김영철 팀장님의 12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릴 종목은 SKC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실적 부분들이 좀 잘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3분기 같은 경우가 영업이익이 한 48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 한 160% 정도 증가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실적 발표가 됐기 때문에 주가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고 주가도 이제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좀 볼 거는 그 화학이랑 필름 부분 쪽에 대한 그쪽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뭐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뉴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수익성 개선이랑 향후 성장성이 좀 긍정적으로 좀 뭐 부각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돼서 지금 수준에서 일단은 뭐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인터로조라는 종목입니다. 예전에 또 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 어느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컨택트 렌즈 쪽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OEM, ODM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자사 브랜드 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키워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제 뭐 안경 쓰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안경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미용상 조금 뭐 선호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라섹 수술이나 라식 수술을 하시고, 그게 이제 좀 무서우신 분들 같은 경우 렌즈를 이제 뭐 많이 착용하는데, 네. 거기서 이제 뭐 미용 쪽으로 이제 그 서클 렌즈나 이제 여러 컬러 렌즈 또는 이제 그 눈을 크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이제 기능성 렌즈들, 뷰티 렌즈들을 좀 많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뭐 매출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4분기에 일본 쪽 그 ODM 쪽 매출도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뭐 1차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한 45,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35,000원 정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주봉상 보면은 저는 길게 보면은 이 종목은 뭐 신고가를 한번 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뭐 박스 상단까지를 1차적인 목표로 좀 보면은 45,000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LG 화학인데요. 사실 뭐 큰 설명이 없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좀 반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 이제 뭐 좀 쉬었다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올라갈 때마다 어쨌든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뭐 경신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조정 이후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다시 한번 뭐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3분기 이익 좋았고, 그 다음에 전지, 그 다음에 주요 사업 부분 대부분 이제 뭐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수급적인 요인들만 보더라도 어쨌든 뭐 LG 화학은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NF라는 종목인데요. 길게 횡보 이후에 한 번씩 뭐 시세를 뽑아준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많이 올랐죠. 예. 어제 이제 한 8% 정도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줬고, 그다음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이제 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요? 패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롱패딩인 것 같은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한번 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오더니 뭐 연예인들도 많이 이제 뭐 선호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오늘 아침에 뭐 실검은 평창 올림픽 그 이제 롱패딩 그게 이제 또 실검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가성비 좋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그 처음에 입고된 물량이 모두 매진이 돼가지고 언제 다시 들어오느냐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롱패딩 가격이 한 149,000원 정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가성비가 상당히 좀 좋은데, 뭐 FNF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값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제 좀 그러지만 뭐 브랜드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그 패딩 가격이 상당히 좀 비쌉니다. 디스커버리 쪽에 대한 그 뭐 디자인도 깔끔하고, 사실 뭐 젊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뭐 이쪽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해외 쪽은 MLB 쪽 그 중국 이쪽으로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홍콩 진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 목표가를 45,0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이제 뭐 몰파가 됐죠. 뭐 오늘 뭐 고가격대여서 추가적으로 이런 모멘텀 받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한 48,000원대까지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FNF 종목 특징 아시겠지만 계단식 상승을 하는 종목이어서 사실 상승한 이후에 옆으로 길게 횡보하다가 뭐 뽑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매수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좀 종목은 한원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뭐 사마컨덴서나 아니면은 포스코 캠텍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한원 시스템 쪽으로도 다시 한번 뭐 매수세가 분명히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신규 수주 증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성능 전기차 쪽에 대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한원 시스템도 요 가격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김영술 팀장님의 5종목을 먼저 봤습니다. FNF는 저희가 좀 두 주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벌써 목표가가 도달이 됐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는 48,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 사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김지훈 차장님 종목 볼게요. 10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먼저 펜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 상승에 대한 좀 부담, 그리고 중국 쪽 뭐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뭐 철강석 감산에 대한 우려
우려로 뭐 그 벌크선 현황이 좀 안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오히려 고품질의 철강석에 대한 수입에 대한 기대를 조금 완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 5,838억, 영업이익 520억, 좋은 호실적 나왔는데요. 시장 개선에 따라 좀 단위 운임이 23% 가까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좀 레벨업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장 BDI의 노출도가 가장 큰 종목인데요. BDI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약 1,400포인트를 넘고 있고 2018년 연평균 포인트도 1260포인트를 하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좀 개선 국면으로 사선 선박에 대한 영업 레버리지 확대로 실적 개선세는 좀 지속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스팟 운임 상승은 화주들 운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 운송 계약 수요 증가로 좀 이 부분도 좀 펜오션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역시 2대 주주 보유 지분의 오버행 이슈인데요. 장기 보유에 대한 목적과 제일홀딩스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행사 가능성을 좀 감안하면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출액 2조 3,666억, 영업이 2,000억 예상하고 있어서 수급이 최근에 다시 기관에서 들어오고 있어서 여전히 글로벌 경기 호황이라는 매크로의 그 좀 긍정적인 관점을 지켜보시면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재까지 수주 실적 19.2억 불로 연간 수주 목표 16억 불은 이미 좀 초과 달성했습니다. PC선이라고 하는 그 케미칼 탱커선이 47억으로 41척으로 약 13.2억 불로 절대적인데 이 부분이 연말까지 총 합계 22억 불 수주 달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28억 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그 비나신 야드가 생산성 향상으로 수익성이 업계 내 지금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요. 경기 순환 기업이기 때문에 업황이 반등 국면에 돌아서면 빠르게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2조 9,580억, 영업이익 4,2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미국 쪽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 LPG선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이투자증권 매각 이익까지 반영하면 외국인이 일부 최근에 팔긴 했지만 여전히 좀 사는 추세이고 지금 현재 가격대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주도주는 아니지만 현대미포조선은 역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충분히 담아갈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지금보다 더 내려가진 않을까요? 네, 지금 저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만약에 빠지더라도 10% 미만 정도 하락선에서 그칠 거라고 생각하면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8위는 SM코어로 가져왔는데요. 정부에서 좀 정책적으로 미는 중소형주는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M코어 이제 자동화 시스템인데요. 뭐 자동 차고 시스템, 그다음 미니로드, 그다음 모바일 렉 같은 경우는 작업 공간을 활용해내는 이동식 렉 시스템인데요. 뭐 파레트 러너, 그다음에 뭐 스택 크레인 등 뭐 사무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기술력 나오는 회사는 SM코어와 LS산전 두 개를 계속 눈여겨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3분기 매출액 201억에 영업이익 6억 흑자 전환 기록하면서 좋은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연우와 그다음에 MRF 인도 타이어 등 고객사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대한 수주 물량이 4분기에 좀 대부분으로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캡티브 물량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4분기 중에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년에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SK 캡티브 물량 같은 경우는 특히 내년에 매출액이 2,166억, 영업이 217억으로 SK그룹이 인수한 배경은 스마트 팩토리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의 장기 성장성 매우 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여가지고요. 그래서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라 판단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하나입니다. 하나건설 그 공기 납기에 대한 지연에 따른 손실이 대부분 반영으로 좀 불확실성이 해소돼 4분기에 본격적으로 양호한 실적 흐름을 나타낼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 11.7조에 영업이익 3,883억에서 4분기에는 매출액 11.6조, 영업이익 5,286억으로 4분기에 특히 방산과 기계 쪽
기계 쪽 부분에서 실적 호조, 방산 부분이 4분기 계절적 성수기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있고요. 금융사, 금융자회사들이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은 경제 환경에 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건설 해외 매출 안 좋지만 국내 건설 신규 수주 약 1조 예상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아까 말씀드린 방산사 계절적 성수기 외에도 하나케미칼의 실적 증가 기대를 하고 있어 하나건설에 대한 투심 악화로 주가가 최근 약보합 수준이었으나 외국인은 9월달부터 계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추세 우상향의 흐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표 5배 수준으로 순 자산 가치 대비 지금 뭐 36% 하락 받고 있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로 가져온 종목 한셋실업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352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좋은 호실적을 보여줬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282억 전망으로 마진율이 점차적으로 계속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주문 상품 변화를 통해, 그러니까 제품의 믹스 다변화를 통해 좀 원가율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4분기에는 한세 MK의 연결 효과 반영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2018년부터 점진적으로 업황에 대한 반등 가능성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간 1조 7,300억, 영업이익 800억으로 800억에서 내년 매출은 1조 8,100억, 영업이익이 1,125억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둘 다 양쪽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와 보험, 투신 등 기관 쪽에서 아주 고른 연속 순매수가 들어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면서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10% 미만 담아볼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차장님의 5 종목을 모두 봤는데 최근의 시장 흐름을 분석하시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종목을 고르셨을 것 같거든요. 종목을 선정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오늘 이렇게? 네, 가장 기본적인 실적이고요. 매출과 이익이 올해 지금 현재 3분기인데 3분기 대비 4분기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이냐, 또 내년에 올해 대비 매출과 이익이 성장할 것이냐 포인트고요. 그리고 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기적인 수급이 들어오면 주가가 추세가 우상향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급과 실적을 종합해서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김지훈 차장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서울을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오랜만에 종목 상담 들어왔는데요. 스포츠 서울 2,650원에 20% 들고 계시다. 6458님께서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네, 사실 뭐 매수가까지 올지에 대해서는 뭐 한 차례 정도 그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지만 그게 언제인지 뭐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2,650원이면은 사실 중간중간 평단가를 낮추셨다라고 하더라도 뭐 올 초에 매수를 하셨거나 그게 아니고 그 가격에 이제 뭐 매수를 하신 거면 9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명히 시장의 성격이라는 게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나만 알고 있는 종목이 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왜냐면은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어서 좀 호재성 이슈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물론 이제 지금도 일부 종목들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분명히 지금은 인덱스 쪽으로에 대한 패시브 자금 성격의 자금들이 한번 들어오면 아무 감정 없이 그쪽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비중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거고 대형주들이 더 가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흙 속의 진주를 찾기 위한 투자 방법은 상당 부분 지금 시장의 성격이 바뀌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고생을 하시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선택을 하셔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스포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포트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다른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 서울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 주셔서 저희가 지금 시장 흐름 반영해서 전략 좀 짜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쇼박스 보겠습니다. 2722님께서 쇼박스를 6,360원에 매수하셨어요. 비중은 30%시고요. 김지훈 차장님께 들어볼게요. 네, 쇼박스
올해 지금 이제 11월 22일 날 개봉하는 영화 그 현빈 주연 꾼이 쇼박스인데요. 혹시 예. 직접 가서 보실 수가 있으신가요? 그럼요. 네, 저도 직접 가서 볼 사람인데 그게 좀 기대가 좀 큰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꾼 같은 경우는 제작비가 낮고 투자 비율이 높은 아주 고효율 작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손익분기점 240만 원 넘는 상당히 쇼박스의 좀 긍정적인 매출과 이익의 증가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작품 제작에 좀 가시권에 있습니다. 그 중국의 광전 총국의 승인만 얻으면 바로 제작 들어갈 수 있는 기획과 개발이 끝난 작품들이 좀 개봉 시기를 좀 앞당겨서 2018년 하반기와 그리고 2019년까지 모멘텀까지 받을 전망인데요. 지금 그 상담하신 분 사신 가격이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셔서 일단은 저는 30% 비중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비중 줄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얼마나 그리고 줄여요? 15% 정도, 절반 정도 줄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네.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그, 쇼박스가 11월 달에 그, 아까 말씀드린 꾼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글로벌적으로 인도네시아 영화 개봉권 미국 투자권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난 2년 대비 뭐, 주가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여전히 25% 가까이 좀, 그, PBR 수준으로 봤을 때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해서, 가지고 계신 그, 평단가까지는 올 수 있으나 추가 상승의 여지는 그때 그 수급과 또 뭐 11월 달에 그 꾼의 뭐 흥행 여부를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본전 왔을 때 절반 정도 비중 낮추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비중 조절이 조금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가 또 와 있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만나볼게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팀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어제 이제 한 캐나다 통화 수합 관련된 좋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화에 있어서 내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화의 밴드가 1,100원, 1,200원에서 형성됐던 올해였는데요. 이것이 어제부로 1,100원을 이탈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내년의 밴드는 1,100원에서 1,000원에서 1,100원에 100원 정도의 이 밴드가 추가적으로 원화가 강세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는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은행주 역시 대표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요. 또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면서 외국인 비중이 큰 이런 은행주 중에서 KB금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B금융 최근에 인수한 자회사 KB손해보험 그리고 이제 지분 추가 획득으로 이제 완전 자회사로 탈바꿈한 KB캐피탈 그리고 현대증권을 인수한 KB증권 등 이런 자회사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은 국민은행이라는 이 은행의 좀 비중이 좀 많이 컸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좀 다각화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KB금융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에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5일선에서 121선까지 밀집된 모습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윗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좀 상승 룸이 좀 열리는 그런 좀 대표적인 대형주가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수가 58,000원 이하. 지금 이제 오늘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매수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가 7만원, 손절라인 55,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은행주 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KB금융을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로 주셨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계속해서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남은 종목 있지요. 5위부터 지금 볼게요. 일단은 삼성 SDS인데요. 사실 이 종목도 크게 이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살짝
뭐 쉬어가는 움직임 이후에 다시 반등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뭐 좋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물류 쪽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3년 만에 한 두 자릿수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삼성 SDS 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뭐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투어인데요. 뭐 앞서도 이제 뭐 말씀을 드렸긴 했지만 뭐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저가 매수 종목 뭐 좀 전 코너에서도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뭐 오늘장 같은 경우에 항공주들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네. 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강세 쪽 그 원화의 레벨이 낮게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은행 그리고 내수, 항공 이쪽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뭐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그런 환율단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출국자가 뭐 연휴만 있으면은 항상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뭐 TV 프로그램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행 관련된 프로그램은 뭐 채널 돌리다가 하나씩 보면은 뭐 해외 배경과 함께 뭐 연예인 또는 뭐 일반인이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해외 여행은 뭐 확실히 뭐 지속적으로 좀 뭐 지금 소득 대비 뭐 국민 GDP 대비 충분히 뭐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하나투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림당인데요. 뭐 같은 논리입니다. 사실 어제장에 좀 많이 움직였는데 마침 오늘 좀 살짝 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림당은 사실 그 Y 시리즈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유아 관련된 책 그쪽에 대한 부분들이 유명한데, 지금 뭐 올해 한 4월 달에서 7월 달에 움직였었던 것도 그 이슈보다는 그 예림당이 가지고 있는 TA 항공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당시 주가가 한 6,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 한 2배 정도 상승을 한 부분들이고, 지금 다시 부각이나 아니면 관심을 받는 이유도 그 저가 항공,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이라고 표현을 해야 그쪽 업계에서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게 좋은 표현이라고 해서 저비용 항공에 대한 성장세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뭐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예림당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인데요. NHN 엔터테인먼트랑 그다음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뭐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간간히 한 번씩 움직여줄 때마다 한 7%대, 8%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도 한번 뽑아줬다가 지금 한 3일 정도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페이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3분기 같은 경우가 전년 대비 거래액이 한 200% 증가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쪽 시장 그리고 페이코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요 부분들 하나만으로도 주가가 상당폭 움직여줄 수 있다. 물론 이제 게임 쪽이 좀 부진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게 페이코의 성장성이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NHN 엔터테인먼트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3주 정도 거의 종목이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1위 종목이 네, 삼성 그룹 관련된 종목인데요. 삼성그룹주 코덱스 삼성그룹이죠. 오늘장에서도 한 1.17% 정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삼성전기 쪽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시장 방향성도 잘 모르겠고 한 종목에 대한 그 비중을 실기도 좀 애매하지만 과거부터 조금 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면 국내에서 삼성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고, 삼성이 뭐 대단한 기업이다 라고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뭐 물론 당연히 그런 기업이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그룹주 ETF 요거 매수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뭐 ETF라고 해서
뭐 수익률이나 아니면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뭐 연간으로 보면 삼성그룹 ETF가 올해 연간 40%가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의 힘이 상당히 좀 뭐 강했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지금 뭐 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먹거리를 분명히 만들어내고 있는 그룹이어서 충분히 뭐 지금 시점에서도 긴 호흡에서는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서 목표가는요? 이게 사실 그 인덱스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도 알아야 되고 삼성전기에 대한 목표가도 알아야 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목표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길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8,000원, 10,000원 뭐 이때까지도 충분히 뭐 길게 보는 건 얼마나 길게를 말씀하세요? 뭐 길게 보는 거는 뭐 사실 ETF는 이제 기간을 두고 투자한다라기보다는 계속 적립식으로 이제 뭐 꾸준하게 뭐 가져가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매수를 하시면 저는 뭐 한 1, 2년 정도면은 10,000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삼성전자가 300만 원 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이러면은 저는 뭐 10,000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금 몇 주째 코덱스 삼성그룹 말씀하시는 김형철 팀장님이시죠. 정말 안정적인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 이번에 김지훈 차장의 남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네, 5위는 SK입니다. 3분기 매출이 23.7조, 영업이 1.62조, 컨센서스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각 자회사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손자의 회사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제마진과 화학제품 스프레드 강세로 좀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요. 구조조정 효과를 보고 있는 SK네트워크스 그리고 SK머티리얼즈와 SN코어라고 반도체 모듈 쪽은 다 모두 전방산업에 따른 실적 개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웨이퍼에 대한 수요 및 가격 강세로 자회사 실트론, SK 실트론이 3분기부터 편입돼 12개월 에비타로 4,000억에 달할 전망입니다. SK ENS 같은 경우는 파주가 2월달, 위례가 4월, 그리고 상업 생산을 하고 있고 광량이 85%, 하남이 72%, 파주가 98% 등 가동률이 빠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K ENS의 모멘텀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고요. 주가가 최근에 상승했지만 그래도 상장사 및 비상장 자회사의 지분가치를 합하면 연초 대비 지분가치가 연초 대비 22.2% 증가한 부분만 봐도 추가 상승 여지는 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 같이 보시면 SK 실트론의 가치가 2.2조, SK ENS가 6.1조, 비상장 SK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세종 공장 증설을 통해 생산 규모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2만 리터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18년 중에 뇌전증 치료제 FDA 승인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SK 전체 연간 매출은 92조 2,600억대, 영업이 5조 9천억을 기대하고 있어 지주회사 중에 꼭 가져가야 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 상승 여지는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입니다. LG 3분기 매출액 실트론 빠진 상황에서도 3조 29억, 영업이 5,775억으로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내는 데 고무적이었습니다. 자회사별로 살펴보시면 LG MMA가 그 수급 불균형의 기인에 그러니까 수요는 연간 49만 톤에 비해 공급이 44만 톤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2019년까지 물량을 18만 톤에서 26만 톤까지 확대한다는 점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CNS는 그룹 내 비주력 사업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신규 사업 물량을 좀 증가를 하고 있어 CNS는 그런 신규 수주 물량 증가 효과를 좀 기대를 해보고 서브원 같은 경우는 그룹 내 건설 사업 그 마곡 사이언스 파크 확장으로 실적 개선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건물 관리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연초 대비 40% 넘게 주가 상승했지만 퍼는 6.3배 수준으로 순자산 대비 할인율이 29.6%에 달해 지주사 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다는 점 좀 긍정적이고요.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 9천억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내 포트폴리오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좀 강화될 것이다. 연간 11조 300억대 그리고 영업이 2조 기대를 하고 있어 외국인이 3개월 내내 계속적으로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최근에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10만 5천 원까지는 긍정적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고 손절가는 중기 60일선인 8만 3천 원을 잡고 좀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CJ입니다. CJ도 굉장히 부진했다가 최근에 좀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CJ 제일제당을 중심으로 한 자회사들의 연결 자회사들의 양호한 실적입니다.
뭐 CJ 제일제당의 삼성생명 처분 이익과 CJ CGV 일회성 이익으로 3분기에는 순이익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올리브영의 성장세입니다.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점포가 지금 올해 73개 순증했고요. 연간으로는 1,011개입니다. 그 원브랜드 샵 중심의 화장품 유통시장에서 멀티브랜드 샵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8,000개에 달하는 원 브랜드 샵 규모 대비 5분의 1 수준이라 그 홈앤 뷰티, 그러니까 H&B 스토어의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있고 점포당 매출액도 빠르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들, CJ 자회사들은 대부분 소비재 섹터에 집중되고 있어 최근에 소비재에 대한 센티가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있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은 27조 1천억대, 영업이 1조 4,370억으로 CJ도 지주회사 중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포스코 캠텍입니다. 사실 포스코 캠텍 주가가 너무 비싸서 가져오기 부담스럽지만 워낙 그 포스코 캠텍이 2차 전지 응급제 쪽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어서 좀 가져왔는데요.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 결과가 2018년에 동사 실적에 좀 크게 기대를 할 것으로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PMC텍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PMC텍 역시도 구조적인 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응급제 사업이 2차 전지 응급제 사업이 좀 예약된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포스코 제철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내화물 생석회, 운영 판매 등의 화성 등 사업 등 역시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응급제 생산은 2017년에 연간 8,000톤에서 2018년 24,000톤, 2019년에 36,000톤으로 빠르게 캐파를 확대하고 있고요. 천연 흑연 소재에서 인조 흑연 소재를 사용한 응급제 제조를 기획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고객사도 중국 등의 글로벌 업체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으로 전국부 수요 급증에 따라 침상 코크스 가격이 급등한 부분, 침상 코크스 가격이 지난 9월달에 5,000달러까지 폭등했다는 점 포스코 캠텍의 긍정적이고요. PMC텍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 역시도 순이익 1,249억대까지 기대를 하고 있어 모회사 포스코 캠텍 순이익 940억을 상회할 전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캠텍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1위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반도체용 가산화수소 세정용이 1조분의 1까지 정제 기술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커서 퀀텀닥도 주력 소재지만 연결 자회사 테이펙스를 통해 2차 전지 휴대폰 소재로까지 사업 영역 다각화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업계를 보시면 지금 가산화수소가 삼성전자 외에도 하이닉스 중국 기업으로 고객 다변화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2018년 고객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D랜드 평택 라인, 그다음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광주 생산 라인, CEC 판다 같은 경우 함양 라인이 출하량 증가 전망으로 가산화수소가 연말 7,000톤까지 규모가 생산 라인 증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리커서 같은 경우도 신규 제품 출시에 대비해서 기존 생산 설비 능력 이상의 신규 설비 건설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작년에 인수한 소형 2차 전지용 테이프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 테이펙스 상장이 4분기에 완료됨에 따라 상장 후 지분 가치가 약 45.2% 가치가 상승될 전망입니다. 중대형 전지 시장 확대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기대하고 있고 신규 사업 휴대폰 그 신규 모델 채용이 확대되는 옵티컬 OCA 필름이라고 하는데 옵티컬 클리어 어드헤시브 필름이 국내 휴대폰 적용 테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4개의 주력 제품이 모두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큰 폭의 성장성을 기대해 중장기 목표가 10만 5천 원까지는 IT 전방 산업이 내년까지는 역시 양호한 성장을 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 홀딩하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회사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김지훈 차장님 오늘 포트에 총 4개의 지주회사가 있었는데요. 함께 정리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시죠. 예,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 또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지훈 차장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황 분석하고 필살 종목까지 공개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부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도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 연결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잠시 뒤에 구체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도 신동환 대표님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굉장히 많으신데 종목 수익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화면에 5가지 종목이 나가고 있는데요. 1차 목표가 또 3차 목표가까지 달성된 종목들이 눈에 띄네요. 대웅제약은 26%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더 살펴볼게요. 예, 한원시스템, 한미반도체, AJ렌터카, 롯데하이마트, NH투자증권까지 모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AJ렌터카 같은 경우에는 어제 11%나 급등이 있었습니다. 3차 목표가가 달성이 됐고요. 지금 수익은 30% 이상 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최근에 주셨던 종목들 순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인제약이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로 6.5%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동아약품과 명문제약, 두산인프라코어, SL까지 모두 포트에 그대로 가져가십니다. 다음 종목들 더 볼게요. 예, 삼성생명, LG화학은 오늘 소폭 올라서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왔고요. 대림산업도 있고 원익QNC는 어제장에서 역시 10% 급등이 있었습니다. 3차 목표가 달성이 됐고 32%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대웅도 역시 포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외환영웅 베스트 필살주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 눈에 좀 띕니다. 장중에 6% 급등이 있었고요. 일진 디스플레이도 오늘 4% 이상 더 올라서 3차 목표가 도달이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서 리뷰를 한 말씀씩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예. 9월 20일 날 추천한 대웅제약, 오늘은 한 1.4% 빠진, 2,000원 빠진, 현재 가고 있는데, 어제 대비 25.9% 정도 수익증이 있었습니다. 대웅제약 갖고 있는 분들은 3차 목표가 달성을 11월 15일 날 했고요. 자, 4차 목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5만 4천 원입니다. 15만 4천 원. 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끝까지 2차 목표가나 1차 목표가 또는 공격적으로 본절가를 잡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본절 올 때까지 홀딩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 10월 11일 날 추천한 AJ렌터카, 지금 현재는 2% 빠진 350원이 빠진 중에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이거는 어저께 대비 30.7% 정도 수익 났습니다. 이 종목은 3차 목표가 17,350원을 돌파했고요. 자, 이 종목은 몇 번이든 리뷰를 많이 했습니다. 손절가가 11,900원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 11,900원을 3일을 찍고 나서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후에 청산을 하랬는데, 11,900원만 3일 동안 찍고 손실이 나는 중에, 그죠? 거의 한 9% 정도 손실 나는 중에 지금 30% 수익 났습니다. 그러면 대략 40% 수익 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도, 손절 처리하는 것도 어떻게 돼? 손절가를 제가 제시한 가운데 3분봉이나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후에 100% 청산하는 그런 기본을 가지고 매매해 주신다면 AJ렌터카처럼 손실 났다가다 30% 이상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차 목표가 18,650원으로 제시합니다. AJ렌터카, 왜? 이제는 유커나 중국 여행객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커들이 들어온다면은 렌터카라든지 또한 여행객들이 많아져서 좋아지겠죠. AJ렌터카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홀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1월 9일 날 며칠 전에 추천한 원익 QNC도, 그죠? 어제 대비 31.5%나 올랐습니다. 지금 한 8일 만에 그렇게 오른 거죠. 3차 목표가 16,300원 달성했고요. 원익 QNC 갖고 있는 분들은 4차 목표가 17,750원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수익 나는 종목은 뭐랬습니까? 단 한 줄에도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을 해주셔야지 누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고요.
손실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3분봉, 5분봉에서 6틱이 빠진 후에는 100% 청산해 주셔야지 누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외환영웅 신동환 대표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최근에 급등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추려서 4차 목표가까지 제시를 하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바로 이어서 저희 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들어볼게요. 예, 지금도 실시간으로 국내 선물 상방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항생, S&P도 이제는 상방으로 좀 봐주셔야 되고요. S&P 항생지수 횡보 상방으로 오늘을 보고요. 공격적 매수가 29,146 정도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 안정적으로 매수하실 분들은 29,061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항생은 내려올 때마다 매수입니다. 내려올 때마다 매수. 자, 다음 오일입니다. 오일은 오늘 횡보로 좀 보고요. 공격적 매수가 55.24 정도 내려왔을 때 매수 공격적으로. 자, 공격적으로 매도가는 55.66 좀 짧게 대응을 하고요. 긴 대응은 서울경제 인터넷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겠습니다. 자, 금 오늘 횡보로 보는데 추세는 좀 이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공격적 매도가 얘기하겠습니다. 공격적 매수가는 1275.7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 자, 위에서는 공격적 매도 1280.8 정도 올라올 때마다 매도 대응해 주시고요. 자, 다음 유로 FX입니다. 유로 FX 오늘 공격적으로 매수가 1.17, 550 정도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위에서는 1.17965 지금 돌파했네요. 오늘 아침에 안정적 매수가는 서울경제TV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7965 거기서는 저항인데 좀 돌파했습니다. 거기서는 매도로 좀 대응해 주시고 안정적 매도가는 1.18400 정도로 보고 대응해 주고 실시간으로 서울경제TV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P 500. S&P 500은 오늘 횡보 상방으로 보고요. 자, 2580.50이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사실 분들은 2574.75 정도가 내려올 때마다 매수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장 필살 종목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시황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거의 2주 동안 얘기한 가격 있죠. 코스피 2507.94 거기가 코스피는 안 깨지고 그저께 선물만 334.25만 깨졌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지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언론, 이론, 지표 발표 다 중요한데 차트만 보셔도 답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지표 2507.94가 깨지지 않는 한 상방이라고 있고요. 그동안은 눌릴 수가 있다 있습니다. 국내 선물만 334.25가 깨졌다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상방. 그래서 오늘 오전에 지속 상방으로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선물도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나는 종목은 끝까지 홀딩하시고요. 본절 잡고 손실 나는 종목은 과감하게 청산 후 힘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고 하신다면 누적으로 여러분들의 계좌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종목, 필살 종목을 더 추천해서 사실은 더 많은데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 좀 대응하기가 뭐하실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는 기존 종목으로 리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힘 있는 종목으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까지 S히어로 인베스트먼트의 신동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상승, 코스닥 하락입니다. 연 이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시 반등하면서 지수를 오름세로 이끌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2,550선을 회복한 상태이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오늘 8거래일 만에 약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던 제약 바이오주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흐름 끝까지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